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역시 뭐 제가 자주 다룬 주제긴 합니다만 바로 식품입니다. 사실 식품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건 뭐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여러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식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 저 역시 뭐 어떤 영양제가 특정 영양제 먹으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거 하나면 뭐 만병통치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제가 아니고 답은 식품입니다. 식품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식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오늘 그것을 소개하는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문인데요. 또 의미 있는 연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2025년 3월에 발표됐으니까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얼마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연구 결과고요.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고 저는 이 내용을 간략히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은 뭐냐면 이 연구진은 일단 사람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생활화학 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 또 개인 위생용품도 쓰고 뭐 화장품 같은 소비재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내에는 다양한 어떤 화학물질이 당연히 있잖아요.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에 그래도 좀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뭐 과불화물이라든지 뭐 프탈레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파라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노출이 되니까 혹시라도 그것과 혹시 우리 몸에 미친 영향, 어떤 건강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런 걸 사용량과 우리 몸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왠 저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서 이 연구에 특히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혼합 노출이에요. 혼합 노출. 실제 우리가 어떤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면 한 가지만 노출되는 경우는 없죠. 예,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한 가지만 노출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한 가지만 노출돼도 여러분 몸속에 이미 다양한 것들에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유해 물질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혼합 노출의 관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진은 이 혼합 노출과 장기 무월경, 그러니까 이제 월경이 안 되는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걸 이제 장기 무월경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증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구하냐면 꽤 방대한 연구를 해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인들의 어떤 그 국민 건강 영향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방대한 연구자를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혹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봤는데 일단 여성들 684명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실제 그 몸속에서 여성들 몸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과부하물이라든지 뭐 프탈레이트라든지 뭐 파라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실제 얼마큼 노출된 양과 장기 무월경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 미리 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보면서 이제 좀 오해하실까봐 영상 초반에 왜냐면 저는 아까 말한 뭐 이런 소비재 제품, 생용품이라든지 소비 제품, 뭐 소비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게 해외 연구 결과입니다. 해외 연구 결과고요. 또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고로 어떤 이런 개인 위생용품, 소비재 제품에, 저런 과불함을 찾기가 요새는 좀 어렵습니다. 예, 요새는 진짜 어려워요. 예. 제가 있으면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당연히 말씀드릴 텐데, 저런 거 이제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당장 화장품만 해도 여러분들 한번 직접 보세요. 직접 성분은 다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화장품은. 그런데 그 화장품 내에 어떤 과불화물 찾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안 쓴다는 얘기예요, 요새는. 물론 파라벤은 씁니다. 파라벤은 쓰기는 해요. 근데 프탈레이트도요, 요새 뭐 각종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개인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자주 닿는 이런 제품들에는 또 화장품 같은 거에는 프탈레이트 요새는 쓰는 회사 제품을 찾기가 국내산에선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외 연구 결과라는 걸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인데 일단 그래도 되게 충격적인 결과를 찾아냅니다. 이 연구진이 장기 무월경을 겪고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과불화물 여러 종류를 이제 조사한 건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하고는 확실하게 이런 애들, 이런 이 과불화물은 유독 좀 높게 나오더라. 이게 높게 나오는 여성들이 확실히 장기 무월경 현상 증상을 겪더라. 라는 아주 유의미한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참고로 장기 무월경 현상 같은 경우는 이게 난임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저출산 국가라고 말을 하는데 난임 환자도 되게 많아요. 예,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봤을 때는 뭐 20만 명인가 지금. 그러니까 그 난임 환자 20만 명만 당장 극단적으로 다 해결이 돼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가 바로 해결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난임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장기 무혈경 원성이 그 여성분들이 이 특정 과부라물들 몇 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저렇게 복합적으로 노출돼 있을 때 저런 것들에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찾아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특히 저 두 가지 PFHXS 라는 과부라물이 있고요. 저기 풀네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약자로 더 많이 부르니까 그냥 저거랑, 그다음 PFOA, 이건 뭐 흔하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PFOA 두 가지는 특히 더 높은 위험도를 보이더라. 그러니까 저것에 더 많이 노출돼 있을수록, 저 두 가지에 더 많이 노출돼 있을수록 장기 무월경은 더 겪더라. 이런 높은 위험도를 보인다는 거를 이제 밝혀냅니다. 최초로 밝혀낸 거예요. 이제 아주 유의미한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이 연구진은 이제 원인까지도 분석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걸까? 특히 저런 과부라물에 노출될 경우에는 그런 특정 그 혈청 글로불린을 매개로 해서 결과적으로 장기 무혈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런 실제 어떤 이런 매개체가 무엇인지까지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또 중요한 걸 밝혀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 두 개의 과부라물 경우에는 스테3라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과 유독 강하게 결합하더라. 강하게 결합하고 있는 걸 밝혀냅니다. 당연히 뭔가 강하게 결합하고 있고 잘 안 떨어져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겠죠. 이 스테3라는 단백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이 스테3라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염증 반응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과부라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정 단백질에 강하게 결합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장기 무월경 현상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나름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남성이니까 상관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밝혀진 게 이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복합독성 연구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장기 무월경은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저것 나올 텐데요. 결과 나오고 나서 조심하면 안 되겠죠. 미리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들 보고 그러면 과부라물이 아까 말한 이게 해외 연구 결과라고 했고, 위생용품과 물론 이런 화장품 같은 그런 거에는 이제는 과부라물 안 쓰니까 괜찮겠거니, 그러면 우리가 노출된다면 이거지 않을까라고 또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이슈가 됐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여러 번 무슨 햄버거라든지 감자튀김 피자 같은 거 이제 포장하는 포장재들이 있을 텐데, 그 포장재가 당연히 젖으면 안 되니까 젖지 말라고 코팅하는 게 이제 옛날에는 과부라물이었어요. 과부라물로 많이 코팅했었고, 자, 그런데 미국에선 지금도 써도 됩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인들은 저런 걸 통해서도 노출이 많이 될 거예요. 햄버거만 드셔도 이런 혹시나 마찰 등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그 기름진 성분에 묻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예전에, 아주 꽤 오래전에 이미 이런 포장재처럼 햄버거든 감자튀김 포장재에 이런 과부라물을 이제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어떤 기자가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기자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좀 발빠르게 우리나라는 대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다행이죠. 자,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럼 아무튼 저렇게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노출된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사하면 다양하게 노출이 돼 있어요. 당연한 거고. 근데 노출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위생용품, 소비재, 아까 말한 햄버거 포장재, 이건 아니란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주 노출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포장재를 안 쓰니까요. 또 화장품에도 그런 거 안 쓰니까요. 근데도 우리나라 몸에서도 저런 복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몸에서 검출이 돼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수산물 때문입니다. 수산물이 굉장히 과부라물의 오염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산물 섭취량이 많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부라물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산물 종사자, 어업 종사자분이나 수산물은 죄가 없고요. 바다가 오염되면서 나오는 현상일 뿐입니다. 당연히 상위 포식자라 갈수록 과부라물 농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또 즐겨 먹는 것 중에서 상위 포식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안 먹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즐겨 먹는 것 중에서 상위 포식자 대표적인 거 한번 꼽아보면 참치, 고등어, 방어,
이런 것들입니다. 저도 당연히 좋아합니다. 당연히 좋아하고 먹습니다. 전 절대 안 먹고 이런 거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섭취량 너무 그러니까 과한 섭취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예. 당연히 생선이 좋은 것도 성분도 많죠. 근데 자꾸 이제 과부라물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고 연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섭취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기 무월경에 영향을 미치는 과부하물 종류 알아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 보면 PFOA 이거랑 PFOS라고 하는 두 가지만 신경 쓰고 있고,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체크한 이거는 아예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거 녹색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나머지 것 두 개만 가지고 현재 노출 기준은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합 독성, 이렇게 다양하게 노출됐을 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노출 기준이 나중되면 더 엄격해지리라는 거는 명확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왜냐면 연구가 계속 쌓여나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다 쌓이면 나중에 인체 노출 안전 기준도 나중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수산물 섭취는 좀 조절은 필요하다. 끊자는 뜻이 아닙니다. 조절은 필요하다는 거고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본 채널이 어떤 기업 후원도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멤버십 가입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구독, 좋아요로 또 채널 성원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